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HJ중공업 이제 중대재해라는 악재가 발생하니까 다들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어제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분명 밀리더라도 뭐 아랫골이나 어떤 지지적인 부분은 만들어줄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죠. 물론 오늘 아랫꼬리가 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중대재해가 나왔었던 이 음봉대를 훼손을 했냐? 그건 아닙니다. 아직 뭐 저점 깨지지도 않았고 제가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격대에 대한 이탈도 안 나왔죠. 일단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 이미 이 11월부터 이 3개월 동안 3번이나 겪었죠.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거 내성이 많이 생긴 겁니다. 이건 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, 오히려 지금은 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생긴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거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좀 하락이 발생이 되는 건데, 뭐 문제라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뭐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단발성이라 생각을 하고 뭐 급하게 밀릴 수는 있어도 뭐 급반등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 영향이 오늘 이 HJ중공업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이 앞으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딱 1초만 투자해서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어제 미장이 휴장이었지만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빠졌어요. 특히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죠. 그래서 그 충격파가 지금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오고 있는 거고, 그러면서 과열을 만든 뭐 로봇이나, 그러니까 주도주들 있죠, 주도주들.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밀리는 거예요.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뭐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그린란드로 인한 이 억지성 뉴스를 좀 끼워 맞추면서 이 시장에 대한 과열을 좀 이제 시키는 약간 그런 뭐 이슈로 활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, 지정학적 리스크 때는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해요. 그러니까 투매성의 매도로 떨어지죠. 그러면서 이 공포를 만듭니다, 공포를. 그렇다고 시장이 꺾이냐? 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항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 뒤에는 오히려 그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그 기회가 되었다. 일단 우리가 이 마인드를 미리 좀 장착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현재의 조종파가 이 HJ중공업에는 좀 어떤 식으로 될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HJ중공업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이 장기동 평균선 지지 중요했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갔던 거고,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61선이죠. 61선. 저항이었던 게 지금 지지가 되냐, 이거를 좀 체크해보자고 했죠. 추세라는 건 그렇습니다. 이 하나의 이 정배열을 만들어야지 이 각도가 생기면서 시세라는 걸 만들죠. 우리가 항상 이 정배열 종목을 보자. 정배열의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,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인 위치에서는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면 그 실타래를 풀어줘야 됩니다.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게 이 시간 조정이죠. 그래서 이 HJ중공업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시간 조정을 준 거고, 자, 그런데 이번에 장기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죠. 자, 그럼 이 다음 정배열로 진행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? 이 61선에 대한 지지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이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처음에 주가가 이 장기동 평균선을 밟고, 그 다음에 이 중기동 평균선을 밟고, 그 다음에 이 단기동 평균선을 밟고 슈팅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추세, 시세라고 하죠, 시세.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. 그런데 이 HJ중공업은 이제 장기 평선 여기서 밟은 거죠, 여기서. 중기 평선을 밟는 거를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과거 이 정배열 자리로 전환을 될 때도 보면 어땠냐? 이 평선이 꼬여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을 하게 되죠. 평균값이기 때문에. 그러다가 이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,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이게 이제 정배열이 되는, 조금 전에 말한 그 추세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를 이 H중공업이 이 앞전 파동에서 보여줬습니다. 이번 파동은 뭐가 다르냐면, 지금 보면 이제 막 61선이, 그러니까 21선이네요. 자, 21선이 61선을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61선의 역할을 봤더니 과거의 저항이었고, 그런데 현재는 지지예요. 그리고 21선 골든크로스 나와요. 이럴 경우에는 지지력이 더욱 강하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가격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다? 박스에 대한 돌파도 있어요. 자,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,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동 평균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, 이 이평선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깨지고 팔더라도 수익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를 상당히 이 맥점이라고 표현을 하죠, 맥점.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기대 수익은 높은 자리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이틀 눌리면서 수익률이 많이 깎아 먹었죠. 그런데 원래 상승이라는 건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. 지그재그식.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제 1차적인 시세가 난 거고, 여기 눌림이라는 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. 지금 여기를 지지로 이 2차를 만드냐 안 만드냐,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. 다른 조선 업종들도 한번 보자고요. 자, 오늘 뭐 시장이 눌렸죠. 삼성중공업도 직전 고점에서 많이 눌렸죠. 양봉을 다 훼손을 한 거니까.
자, 그런데 5일선을 보면 깨질 않았어요, 아직. 물론 깨질 위험 이번에 충분히 있습니다. 지금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. 자, 그런데도 왜 팔지 않냐면은 이 각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위치에서는 투매적인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? 반발 매수세,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어차피 이 그림을 뭘 설명했어요? 직전 고점 단번에 돌파 힘들다. 여기 핸들을 만들고 조정파라는 게 나오고 나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때 이 HJ중공업도 여기서 뭐 좀 박스를 그릴 수는 있지만 이동평균선들을 끌어올려주면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이런 그림으로 올라와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. 조선 쪽은 여전히 좀 재료가 있고 아직 뭐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 보기도 어렵고 최근에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튀어 오르고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이 코스닥 돌파를 하면서 그래서 좀 중형주 쪽의 수급이 좀 살아나기를 좀 기다려보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확인을 이번 주 내로는 할 수 있겠죠.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보더라도 원리는 이제 같은 건데 자, 파란 밴드 라인에서 일단 지지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 노란 밴드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평선에 대한 뭐 지뢰밟기식의 거래와 같은 맥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 N자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박스 상단도 제가 이 지지라고 말씀드렸죠. 이 박스권 거래에서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. 돌파 이후에 이 눌림목은 우리가 매수라고 공부를 하지 여기를 매도라고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. 뭐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뭐 그죠? 일단 지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자, 만약 이 추세가 깨지는 거라고 하면 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가 깨질 때 그때는 제가 정리를 하자고 하죠. 확실히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확실한 이탈이 보일 때 그럴 땐 정리를 하자고 합니다. 아직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이르다. 자, 그래서 내일 이제 흐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. 내일 왜냐면 지지를 하느냐 이제 이탈이 하느냐 이 변곡이라는 게 발생되는 그 구간이거든요. 일단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 지지에 대한 그림이 발생된다.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N자형의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눌림목 관점이 될 겁니다. 이 라인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극매수에 대한 그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.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거기선 리스크를 관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맥점 코치라고 저장을 해두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추가로 이제 지금 시장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뭐 이번 시장은 이대로 고점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제 이 충격파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해소될 때 아직 전환점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과거 이 버블 사태랑 좀 비교를 하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
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,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,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,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.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자,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. 자, 먼저 로보티즈입니다. 자, 11일 전에 올려드렸고,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.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.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. 지금 얼마죠? 32만원. 자, 20만원 대비 지금 70%가 급등을 해준 거죠. 어디서?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. 자,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. 자, 에코프로도 현재 25% 수익 중인데,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, 자,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. 자,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,000원까지 올라간 거죠. 75,000원 대비. 현재 이 25% 수익 중에 있고요. 자, 뉴로핏.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.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.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, 자, 24,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현재 34,000원. 이 종목 역시 40%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더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. 자,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 딱 한 종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벤트리즈 보이시죠? 제가 이 75,900원, 이때 가격이 75,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, 자,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.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자,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.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몇 프로가 올렸죠? 무려 이 60%가 올랐습니다. 그것도 단 5거래일 만에요.
자,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?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%에서 60%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. 아주 짧은 기간에요.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. 제가 분석하는 이 맥점 밴드로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 길목을 정확히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거죠.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 원칙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저는 그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여러분들 계좌에 고스란히 녹여드리고 있는 거고요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, 자, 저는 또 맥점 차트에 맞는 종목 발굴해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